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기차를 타고 국내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다는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저는 영등포역에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역은 조용할 것 같지만 작은 대합실은 이미 여행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빠른 KTX를 이용하지만 KTX가 정체하지 않는 역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I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탈 아침 기차는 아침 6시 7분에 출발하는 ITX 새마을호입니다. 열차에 올라 가장 앞자리에 앉아보니 마치 작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옆에는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도 있고 무엇보다 이 목받침이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좌석의 느낌이 KTX보다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워낙 빠른 KTX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 기차도 어쩐지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차 여행이라는 건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느끼는 여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발한 지 약 3시간 만에 중간 환승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경북에 있는 김천역입니다. 김천이라는 이름은 금이 나는 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김천역은 예전부터 경부선과 경북선이 만나는 철도 역사의 산 증인 같은 역입니다. 오래된 김천역 앞에는 200년이 된 거대한 소나무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천역에서 경북선으로 환승을 할 겁니다. 약 20분 뒤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있습니다. 경북선은 1920년대에 개통한 역사적인 노선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용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경북선에는 2량짜리 무궁화호만 운행 중입니다. 이 무궁화호는 김천에서 영주까지 약 2시간 15분가량 운행합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차는 텅텅 비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일 뒷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차 한 칸에 저를 포함해 5명이 전부입니다. 지금 달리는 경북선은 지형이 구불구불하고 단선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로 직접 가는 열차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차 속도가 느리다 보니 차창 밖 풍경은 오히려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철로 주변에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 중간중간 작은 간이역과 무인역들이 많습니다. 한참을 달려도 인구가 많을 만한 도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옛날 시골 마을을 달리는 기차를 탄 기분이 듭니다. 김천성에서 약 1시간 1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철로 주변을 둘러보아도 큰 건물은 보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 역에서는 저 혼자 내렸습니다. 휴일에도 이 정도면 평일에는 이용객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로 주변에는 깔끔한 건물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선 철도이다 보니 지금 지나간 열차가 예천역을 갔다가 다시 오는 2시간가량은 이 철로는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용곡역입니다. 김천역에서 하루 5번 열차가 있고 승무원이 없는 무인역이라서 코레일 앱에서 예매를 하시거나 승차 후 기차 내에서 발권하셔야 합니다.
용궁역은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되는 무인역입니다. 역사 내부에는 특이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름과 연관되어 별주부전 오토마타가 전시 중입니다. 오토마타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통해 움직이게 만든 조형물을 말하는데요. 이곳에는 별주부전 이야기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용궁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때부터 불려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용궁이다 보니 마을 곳곳에 용이나 용왕과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역사 옆에는 넓은 공원이 있는데요. 용궁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에 신기하게도 용궁 12해신 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지신과는 다른 12해신인데요. 상어, 아기, 갑오징어, 문어 등 석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석상이 신기했습니다. 석상 옆에는 용궁역 카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고래 꼬리도 있네요. 이 카페는 원래 용궁역에 수화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철로와 가장 가까운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이 카페에는 토끼빵과 사과빵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내부에서는 넓은 통창을 통해 하루 10번 정차하는 무궁화호를 코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 선물로 토끼빵을 샀습니다. 귀여운 토끼 모양인데요. 안에는 파당금이 들어있어서 맛은 호두과자와 비슷합니다. 카페 바로 옆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 공원이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생을 테마로 미디어 아트가 상영 중인데요. 매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상영됩니다. 상영 시간은 10분 정도이고 누구나 편하게 무료로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면과 바닥이 모두 영상이 비춰져서 꽤 실감이 났습니다. 이곳 용궁면의 자연을 배경으로 사계절의 변화와 전설들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특히 용궁 내부의 영상이 멋졌습니다. 테마공원 옆에는 꽤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었는데요. 조금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유명한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용궁역을 나와 오른쪽으로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용궁면은 인구 2,000명이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 길을 용궁 시장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곳곳에 큰 순대 요리집이 보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평가가 좋은 곳들이 많았고요. 아주 아담한 시골 동네지만 예쁜 카페들도 보이고 추억이 어린 옛날 가게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곳의 가운데 용궁 시장이 있습니다. 매월 4와 9로 끝나는 날짜에 5일장이 열립니다.
이 작은 시골 동네에도 매스컴으로 유명해진 맛집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저기에 유명인들의 방문 사인이 가득한데요. 이곳의 주 메뉴는 직화 오징어 불고기입니다. 직화로 구운 향이 가득한 오징어인데 보기보다 맵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 다른 대표 메뉴는 따로 순대국밥인데요. 양이 푸짐했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동네 끝에서 끝까지 1k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특이한 건물이 보입니다. 입구에 막걸리통 조형물이 특이하죠? 이곳은 전통 있는 용공 양조장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1박 2일 예천편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곳입니다. 당시 출연하셨던 사장님께서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1박 2일 팬이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1960년도부터 운영한 경상북도 산업유산이라고 하네요. 건물 외관만 봐도 그 전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양조장 바로 앞에는 제유소, 즉 기름집이 있습니다. 이곳도 1박 2일에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길 끝쪽에 가면 가장 높은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용궁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용궁정류소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인터넷 예매는 안되고 현장 발권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서울터미널로 하루 6번 직행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동서울이 편하신 분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5등버스 요금은 21,400원이고 대략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곳은 워낙 작은 마을이라 버스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용궁면에는 택시가 2대뿐인데요. 그래서 택시 명함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곳에서 전화하시면 10분 내로 오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약 10분 만에 비룡산 장안사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트레킹은 이곳 장안사에서 시작됩니다.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출발 전에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장안사는 아주 작은 절이지만 역사는 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한 천년고찰입니다. 장안사 옆으로 낮은 산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올라가니 공터가 보이는데요. 산 능선에 커다란 불상과 함께 특이하게도 용왕을 모신 용왕각이 있습니다. 이곳 용궁면에는 옛날부터 용왕을 모시는 민간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계단만 오르면 오르막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22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산 중턱에 사랑의 자물쇠가 있네요. 제법 많은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회룡대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비경 중 한 곳인
회룡포가 펼쳐집니다. 회룡포는 용이 돌아서 나간다는 뜻을 가진 육지 속의 섬이며 대한민국 명승 제16호입니다. 이곳 회룡포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감싸오르는 국내 최고의 물놀이 마을인데요. 특히 물이 흐르는 각도가 가장 커서 더욱 섬처럼 보입니다. 실제 1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KBS 1박 2일과 드라마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 유명해졌고 그 이전에도 사진가들과 여행가들 사이에서도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회룡포 주변에 내성천을 건널 수 있는 뿅뿅다리라고 불리는 철제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름은 의성포였는데요. 같은 도에 있는 의성군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의 회룡포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회룡대를 지나 왼쪽으로 용포마을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용과 관련된 지명이 참 많은 곳입니다. 내려갈 땐 제법 가파르지만 길이 잘 되어 있고 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멋진 곳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약 20분을 내려오면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정상에서 봤던 뿅뿅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97년에 지어졌는데 원래는 바닥에서 물이 퐁퐁 솟는다고 해서 퐁퐁다리였는데 이름이 잘못 알려졌다고 하네요. 멀리서 봐도 작고 아담한 다리인데요. 과연 건널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물에 잠기는데 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 이런 다리가 남아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은 아주 맑았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지 않은 갈수기라서 이렇게 지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리 위에서도 발이 젖는다고 하네요. 다리를 건너면 정말 넓은 모래밭이 펼쳐집니다. 강변인데도 마치 바닷가처럼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입니다. 오랜 시간 강이 가져온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넓은 모래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이 넓은 백사장을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회령포 안쪽에는 카페도 있고 작은 민박집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주민도 계신 엄연한 마을입니다. 회령포 주변에는 둘레길이 이어지는데요. 섬을 크게 한 바퀴 도는데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연인의 길도 있는데요. 봄이 되면 다양한 꽃과 나무로 아주 예쁜 길입니다. 장하사에서 출발해서 회령포를 한 바퀴 돈 후 다시 제2 뿅뿅 다리를 건너 사림제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아까 지나왔던 주차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을 지나쳐서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시면 작은 돌담집이 나오는데요. 석가모니 그림을 지나 왼쪽으로 포장길을 걸어갑니다. 회령포를 뒤로 두고 포장도로를 걷다 보면 사림제라는 고개를 넘어갑니다. 아직은 봄 기운이 이른 편인데요. 2주 정도 있으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림제 고개 정상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정상에는 거대한 전망대가 한참 공사 중입니다. 사림제를 지나 왼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따라 걷다 보면 비룡산 화장실 쉼터가 나옵니다. 곳곳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제 비룡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산책길이 잘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쯤 오니 맞은편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회령포에서 약 40분 만에 비룡교에 도착하였습니다. 비룡교는 차량 통행이 안 되는 인도교인데요. 상당히 큰 다리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리 한가운데 커다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면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 주변의 경치도 정말 멋지네요. 저기 왼쪽에 다음 목적지가 보입니다. 참, 전망대는 2개입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쭉 강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강변 옆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삼강 생태공원입니다. 다리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 공원이었는데요. 강문화 전시관도 있습니다. 전시관과 카페, 전망대, 놀이터가 있는데요. 요금은 성인 3,000원입니다. 이곳에는 2020년도에 개장한 성곽나루 캠핑장도 있는데요. 시설이 정말 좋은데요. 이곳 삼강은 옛날부터 보부상들이 모이는 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도 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은 막걸리 홍보관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막걸리가 모여 있고 예천에는 용궁 막걸리와 삼강 막걸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꼭 그곳의 특산 막걸리를 먹어보는데요. 지역마다 정말 특색이 있고 맛있는 막걸리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대한 회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의 모습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다리를 지나 흐르는 이 물은 낙동강입니다. 바로 뒤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지키는 삼강주막이 있습니다. 삼강주막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실제 주막인데요. 2005년도까지 실제 주모가 있던 주막이라고 합니다. 삼강이라는 이름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 세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교육의 중심지답게 사람과 돈이 모였던 곳입니다. 특히 이 초가집은 1900년도 초에 지어졌고 바로 뒤에 있는 회화나무는 5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삼강주막에는 여러 개의 방과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곳 아무 곳에나 앉으시면 됩니다. 삼강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의 운영 방식이 독특한데요. 주방에서 직접 술상을 받아가서 원하는 곳 어디든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밖에서 마셔도 좋겠는데요. 가격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고 개인적으로 배추전을 추천드립니다. 옛날 주막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려면 보부상 숙소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좁은 방에 테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낙서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네요. 장작 아궁이 대신 전기 온돌로 바뀌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 배추전은 삼각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이제 다시 전화로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10분도 안 돼서 와주시네요. 상강주막에서 용문면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리고 택시비는 13,000원 나왔습니다. 동서울로 가는 버스는 터미널 맞은편에서 타시면 됩니다. 동서울에서 여기로 버스로 오실 때는 예매를 하실 수 있고 대신 복귀할 때는 현장 매표를 하셔야 합니다. 버스 시간은 정확한 편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는 저를 포함해서 딱 3명이 있었는데요. 올라갈 때 버스를 탄 이유는 기차 연계 시간이 안 맞아서 김천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용궁터미널에서 2시간 반 만에 동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동서울에 가까우신 분들은 치킨박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실 겁니다. 여행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